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네요. 2012년 제가 강화도 쪽에서 젖소와 한우를 진료하는 대동물 수의사로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일은 생각한 것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농장에 가야 되고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고 또 계속 진료도 봐야 되고 저녁 7시, 8시까지 진료를 보는 그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고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한 6월의 어느 더운 날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함께 일하던 원장님께서 먼저 퇴근을 하시고 저 혼자서 진료를 보던 날이었어요.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김포의 한 농가에 송아지가 좀 아픈데 지금 촬영팀이 와 있으니까 가서 진료를 좀 봐주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당시에 큰 농가 위주로 진료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날 가려고 했던 농가는 3마리, 5마리 이렇게 조금 기르는, 한우를 조금 기르는 그냥 작은 농가였거든요. 그래서 알던 곳은 아니었고 그래서 물어물어 내비게이션도 찍고 물어물어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당시 제가 진료를 보기 위해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시기였는데요. 젖소나 한우들의 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발차, 발굽 진료용 1톤 트럭을 타고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차에서 간단하게 진료 준비를 해서 내리는데 내리면서부터 보니 벌써 저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상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원래 대동물 하러 다닐 때는 평소에도 상태가 많이 안 좋기는 했는데 옷도 대충 입고 6월이라 날도 더워서 땀도 굉장히 많이 흘렸었고 일 자체가 야외에서 하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좀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 심지어 오전 중에 일을 하다가 소들의 발굽을 깎는 낫이 있거든요. 작은 낫이 있는데 그 낫을 잘못 사용해서 그날 무릎에 찔렸어요. 그래서 피도 좀 많이 나고 진료복도 막 무릎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진료를 보러 들어갔더니 머리가 2개 달린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2개의 머리를 가진 송아지는 아니었고 이쪽 뇌 쪽은 공유하고 있으면서 앞쪽에 이렇게 2개의 머리가 달린 형태의 송아지가 있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나 공부하면서 송아지 기형에 대한 내용을 종종 보기는 했는데 사실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당황했지만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진료를 받습니다. 당시 진료를 보면서 생각나는 송아지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먼저 송아지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전 TV 프로인 동물의 왕국이나 히스탐험 신비의 세계 같은 프로를 보면 소나 말의 새끼, 송아지나 망아지의 경우는 새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나서 어미젖도 빨고 뛰어다니고 하는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송아지 같은 경우는 출산한 지 며칠이 되었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인 할아버지께서 인공적으로 포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포유를 할 때 보니까 같은 뇌를 공유하고 있는 얼굴이 2개가 있다 보니까 한쪽 입에서 우유를 섭취할 때 반대쪽 입도 마치 우유를 섭취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혀가 같이 움직인다든가 눈동자가 움직일 때 양쪽 눈동자가 같이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청진상에서 호흡 쪽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몸도 굉장히 많이 말라 있었고 전반적인 체력적인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모습을 처음 보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구글에 폴리세팔리 또는 트윈 헤디드 칼프로 검색하시면 당시와 비슷한 송아지들의 사례가 있고요. 기사를 찾다 보니까 상태가 좋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기립이 가능하고 당시에 40일이 넘게 생존했던 기록들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카메라 작가님과 옆에 대본을 들고 있던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방송에는 부정적인 이야기 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방송이 원했던 전반적인 스토리가 송아지의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게 태어났는데 농장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그 힘든 여정을 보내는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 라인상에
의학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의사가 아마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역할을 제가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지인들로부터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거 아니냐, 너 완전 멘탈 브레이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중파가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정말 스쳐 지나가다 잠깐 나왔는데 방송 나간 날 전국에 있던 가족, 친구들로부터 엄청나게 전화와 문자가 많이 왔고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방송이 나가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당시에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짝, 그 짝의 작가분이 전화를 주셔서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왔던 수의사분이 맞냐고 물으시고 혹시 출연하실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당시에 제가 사정 때문에 출연하지 못했는데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예전 추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